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65세.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양그룹 회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경영자, 강철 같은 남자라고 부르더군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인간관계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늘 이사회 준비는 다 됐나? 비서에게 물으며 고급 세단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빌딩들을 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40년간 쌓아올린 제국, 절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회장님, 앞차가 갑자기 운전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쾅! 정면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더니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강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정신을 잃기 직전 차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딸 서연의 얼굴이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사고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양그룹 강도현 회장 교통사고로 실종. 구조작업 계속되지만 생존 가능성 희박 뉴스는 온통 제 소식뿐이었죠.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죽은 건가? 제 동생 강도진이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제 우리가 회사를 책임져야 한다. 벌써부터 권력 다툼의 기운이 감돌았죠.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딸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 컸어요. 제가 40년간 믿고 키운 임원들마저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의식을 잃은 채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차가운 물의 감촉,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의식. 한참 후 누군가 저를 물에서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 이 사람 살아있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저를 구해준 건 어떤 시골 아주머니였나 봐요.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름도 모르는 시골 마을,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며칠 후 뉴스에서는 강도현 회장 수색 중단, 사망 추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 장례식 준비까지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하지만 정작 저는 작은 시골집 방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낯선 천장, 낯선 방,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모든 것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어요. 마치 빈종이 같은 상태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회장 강도연의 화려한 삶은 끝났고 기억을 잃은 한 남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라는 걸.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오래된 나무 석가래에 한지를 바른 전통적인 방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니 온몸이 아팠어요. 머리는 더 심했고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깨어나셨네요.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62세쯤 되어 보이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옷차림의 아주머니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은 참 따뜻했어요. 저는 누구죠? 여기가 어디고? 제가 던진 질문에 그 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강에서 떠내려오시는 걸 제가 구했는데. 강에서? 네, 3일 전에 강둑에서 의식을 잃고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병원은 너무 멀고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셔왔죠. 그 여인의 설명을 들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이정희예요.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 근처 작은 마을이고요. 정이라는 이름, 왠지 정겹게 들렸어요.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정희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따뜻한 미소로 말하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 같았어요. 일단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아저씨라고 하시죠. 괜찮아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저씨라니 뭔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정혜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배고프시죠? 죽 끓여놨어요. 하얀 죽에 김치 몇 조각을 곁들여 주는데 이상하게도 맛있었어요. 평소에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었나? 싶었는데 몸이 기억하는 건지 자꾸 숟가락이 갔어요. 아저씨, 옷도 갈아입으세요.
정혜 씨가 내준 옷은 평범한 작업복이었어요. 뭔가 어색했지만 제가 입던 옷은 다 젖어서 못 입을 상태였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나요? 글쎄요, 아저씨 옷이 꽤 비싸 보이긴 했어요. 정장이었는데 브랜드가 좋더라고요. 정장? 왜 정장을 입고 있었을까? 며칠간 정혜 씨의 집에서 지내면서 서서히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작은 한옥집, 앞마당에 감나무, 뒷마당에 텃밭. 모든 게 낯설면서도 왠지 편안했어요. 아저씨는 말투가 참 특이해요. 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요? 너무 점잖으시고 뭔가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투인데 정혜 씨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나가서 살고 쓸쓸한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에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럼요, 외롭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혼자 사는 거지 담담하게 말하는 정혜 씨를 보니 존경스러웠어요. 저런 강인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밤이 되면 정혜 씨는 라디오를 켜놓고 뜨개질을 하곤 했어요. 라디오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목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롭죠. 그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아저씨도 함께 들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들. 왠지 익숙했어요. 특히 트로트 곡들은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머, 아저씨 노래 참 잘하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마치 오랫동안 찾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혜 씨,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뭐려,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누군가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모든 게 막막했지만 정혜 씨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고압적인 말투와 행동이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좀 더 제대로 할 수는 없나? 아침에 정혜 씨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보고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정혜 씨가 깜짝 놀라며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저씨, 혹시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하신가 봐요?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까칠하다고요? 내가? 네, 뭔가 남을 가르치는데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인데. 어느 날 정혜 씨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네.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라고. 정혜 씨가 호미를 든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저씨, 농사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조용히 계세요. 저는 30년 넘게 농사 짓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맞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러고 있지? 죄송해요. 괜찮아요. 대신 아저씨는 정말 남 시키는데 익숙하신 것 같아요. 정혜 씨의 날카로운 관찰이었죠. 며칠 후에는 정혜 씨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하는데 제가 또 간섭했어요.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럽지 않아? 다른 걸로 틀어봐. 아저씨가 정해요? 아니, 그냥 여기서는 회장님 소리 필요 없어요. 정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저씨 말투가 꼭 회장님 같다니까요. 밥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 말에 뜨끔했어요. 회장님이라. 내가 누군지 알아. 어느 날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모르는데요. 정혜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기억 잃은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렇네. 여기서는 제가 누구든 상관없구나. 권력도 지위도 돈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점점 정혜 씨의 일상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마당 청소하고 텃밭에 물 주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 보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저씨, 계란 후라이 해드릴까요? 아니, 내가 해볼 게 처음 해보는 요리였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가더라고요. 어머, 아저씨 요리 잘하시네요. 그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리 실력이 있었나 봐요. 어느 저녁 둘이서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정혜 씨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돌봐주시고 저 같은 까칠한 영감을 별 말씀을요. 저도 외로웠는데 말벗이 생겨서 좋아요. 근데 아저씨는 정말 누구일까요? 가족도 있을 텐데.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쯤 찾고 있겠죠. 왠지 슬펐어요. 정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지만 깨고 나면 다 기억이 안 났어요.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아저씨, 악몽 꾸셨어요? 밤에 계속 뒤척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혜 씨와 있으면 그런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이 소박한 시골집, 이 따뜻한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정혜 씨 곁에 있는 한 남자이면 되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간 서울 태양그룹 본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형님을 찾아야 해. 제 딸 서연이 임원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동생 강도진은 달랐어요. 서연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일주일이 지났어. 숙부,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잖아요. 그게 더 확실한 증거 아니냐. 강물에 휩쓸려 간 거야. 이사회에서는 벌써 후계자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도현 회장이 없는 이상 누군가는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인물은 도진 부회장이죠. 제가 없는 사이 권력 다툼이 시작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서연 상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회사가 더 중요해요. 차가운 말들만 돌아왔죠. 제가 믿었던 최측근 김전무마저 등을 돌렸어요. 도현 회장님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40년간 함께 일한 사람의 배신이었어요. 며칠 후 도진이 임시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언론 앞에서 하는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내는 달랐죠. 드디어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기회였거든요. 아버지, 서연은 매일 한강을 찾아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추진했던 신사업들은 모두 중단되었고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젝트들도 폐기되었어요. 형님의 방식은 너무 보수적이었어. 제 비서 박미영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어요. 회장님,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제 사무실은 그대로 두었지만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갔어요. 주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강도현 회장 없는 태양그룹이 과연 괜찮을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태양그룹의 시대입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자신의 사람들로 임원진을 교체했어요. 제가 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죠. 서연이도 이제 물러나야 할 것 같은데 도진의 측근들이 속삭였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죠. 도현 회장의 딸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서연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제가 운영하던 장학재단, 복지재단들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감성적인 사업은 이제 그만. 제가 평생 가치 있게 여겼던 일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언론에서는 강도현 시대의 종료라며 대서특필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과연 태양그룹의 미래는? 제 인생 40년이 기사 몇 줄로 정리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서연이었어요. 아버지 없는 회사는 의미가 없어요. 점점 지쳐가는 딸을 보며 만약 제가 있었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모든 혼란과 배신,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정작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혜 씨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제가 사라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덧 정혜 씨와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 청소하고 텃밭에 물 주고 정혜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아저씨, 오늘 장 보러 가실래요? 정혜 씨가 물었어요. 장? 네, 5일장 서는 날이에요. 필요한 것도 사고 구경도 하고 장터라. 왠지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장터는 정말 활기찼어요. 꼬막이요? 무 싸게 가져가세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 정겨운 사투리, 북적거리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있나? 아저씨, 구경만 하지 마시고 뭐 좀 사세요. 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뭘 사죠? 아저씨가 좋아하는 거요. 글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으니 취향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신문 가판대를 지나가는데 한 신문의 일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사진과 함께 태양그룹 강도현 회장 49제 유족들 오열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아니, 이상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정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 신문 좀 사주세요. 신문요? 왜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 신문을 사서 자세히 봤어요. 강도현. 이 이름도 익숙하고 이 얼굴도 익숙해. 혹시 이 사람이 나? 설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 이상했어요. 태양그룹 회장 강도현 65세의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65세. 나와 제시도 핑계 속 편집 나이도 같고 이게 정말 나인가? 아저씨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괜찮으세요? 정혜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정혜 씨, 이 사람이 혹시 나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신문을 보여드리니 정혜 씨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닮았네요. 하지만 이 사람은 대기업 회장인데. 그러게요. 하지만 너무 똑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에 영상들이 스쳐갔어요. 넓은 사무실,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아빠 하고 부르는 여자 목소리. 아, 아파.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조각조각 떠오르는 기억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태양그룹 회장 서연이. 서연이가 누구예요? 제 딸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있다는 걸 이제야 기억나다니. 딸이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정혜 씨가 당황했어요. 그럼 정말 아저씨가 이 회장님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해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임원회의 사업 결정, 딸과의 대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왜 제가 여기 있는지였어요. 정혜 씨. 새벽에 일어나서 정혜 씨를 깨웠어요. 저 정말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강도현이라는 이름도 자꾸 떠오르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돌아가야 하나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억이 돌아오니까 오히려 여기를 떠나기 싫어졌어요. 여기가 더 편해요. 정혜 씨와 함께 있으면. 하지만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혜 씨의 말이 맞았어요. 딸 서연이 저를 찾고 있을 거고 회사도 어떻게 됐을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다음 날 정혜 씨와 함께 더 많은 신문을 사서 봤어요. 태양그룹 경영권 분쟁 강도진 신임 회장 취임 강서연 상무 입지 축소 모든 기사가 충격적이었어요. 제 동생이 회장이 됐네요. 그리고 딸은 힘들어하고 있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 차가운 회사 생활, 끝없는 권력 다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다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정혜 씨, 만약 제가 정말 돌아간다면 뭐요? 저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잊어요? 정혜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아저씨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일 서울로 가겠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딸도 걱정되고. 하지만 정혜 씨를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정혜 씨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했어요. 돌아가시면 저 같은 사람 기억이나 하실까요? 정혜 씨, 괜찮아요. 원래 다른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혜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혜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그 바쁜 세상으로 돌아가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하지만 딸 생각을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야 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루는 강도현 회장으로서의 기억이, 하루는 정혜 씨와의 따뜻한 일상이, 두 개의 인생이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정혜 씨,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당에 앉아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글쎄요, 아저씨가 정하셔야죠. 하지만 돌아가면 정혜 씨는 어떻게 되나요? 저요? 원래대로 혼자 살죠. 뭐 담담하게 말하는 정혜 씨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그날 저녁 정혜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정혜 씨,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세요? 이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회장님 시절에는 늘 혼자 먹거나 비즈니스 식사뿐이었는데 아저씨는 참 외로우셨구나. 정혜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어요. 그날 밤 둘이서 마당에 나와 별을 봤어요. 정혜 씨, 별이 참 많네요. 시골이라 그래요. 서울에서는 별 보기 힘들죠? 네, 빌딩만 보이고. 정혜 씨,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요?
내 회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혜 씨와 함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혜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저씨,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저씨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딸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하지만 정혜 씨도 중요해요. 제가 정혜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 한 달 동안 정혜 씨와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아저씨, 정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행복했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함께 있어요. 하지만 안 돼요. 아저씨는 돌아가셔야 해요. 딸분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정혜 씨는 끝까지 제 입장을 생각해 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감정이 뭔지. 정혜 씨, 정혜 씨를 사랑해요. 네. 65세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정혜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저도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함께 여기 남을게요. 안 돼요. 딸분은 어떻게 하세요? 회사는요? 정혜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가세요. 더 있으면 저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딸에 대한 책임감과 정혜 씨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새벽에 정혜 씨가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정혜 씨,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정혜 씨의 결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아저씨. 저는 정혜 씨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택시가 왔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정혜 씨가 사준 옷 한 벌뿐이었어요. 정말 가시는군요. 정혜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정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뒤돌아보니 정혜 씨가 작은 점이 되어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이제 강도현 회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되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낯설었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매연 냄새까지. 한 달 전에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색하더라고요.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정말 내가 여기 회장이었나? 1층 로비의 경비원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회장님. 조용히 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6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비서실 문을 열었을 때 박미영 비서가 서류를 보다가 저를 보고는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박미영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살아계셨군요. 어디 계셨어요? 길게 설명할 시간 없어. 서연이는 어디 있나? 회의실에 계세요. 회의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이 혼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서연아. 제가 부르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서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아빠, 진짜 아빠야. 딸을 안고 있으니까 정말 울컥홈이었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는데. 기억을 잃고 있었어. 이제야 다 생각났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딸이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쁜 제외도 잠깐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돼? 최악이에요. 도진 숙부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서연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 프로젝트들은 다 중단됐어요. 숙부가 자기 사람들로 임원진도 다 바꿨고 그 자식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회사를 완전히 장악한 거였어요. 그때 도진이 들어왔어요. 형님.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놀랐지? 내가 회장 자리에서 편하게 지내는 동안 나는 죽을 고생을 했어. 형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접수한 거 아니야? 형님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모든 임원들이 모였는데 저를 보는 표정들이 각양각색이었어요. 반가워하는 사람, 당황하는 사람, 아예 눈을 피하는 사람. 여러분, 나 강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없는 사이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회장님, 저희는 김전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 필요 없어. 누가 내 편이었고 누가 배신자였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도진, 당장 회장실에서 나가. 형님. 하지만이 뭐야? 내가 죽지 않았는데 왜 내가 거기 앉아 있어? 도진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간단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도진 회장님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무슨 법적 절차? 내가 살아있는데? 하지만 사망 선고가. 복잡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럼 정정당당하게 하자. 제가 선언했어요. 이사회 표결로 결정하자. 누가 진짜 회장인지. 형님. 무서워? 아니면 자신 있어? 그날부터 정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법정 다툼, 이사회 표결, 언론 플레이. 40년 동안 쌓아올린 제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싸우면서도 자꾸 정희 씨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하고 계실까? 혼자서 외롭지 않을까? 이런 차가운 권력 다툼과는 정반대인 따뜻한 그 집이 그리워졌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멍하게 계세요. 서연이 걱정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회사를 되찾는 것보다 정혜 씨가 더 그리웠거든요. 밤늦게 회장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정혜 씨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어요. 그 작은 부엌, 그 따뜻한 미소.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하나? 자꾸 의문이 들었어요.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승리했어요. 강도현 회장 복권, 태양그룹 정상화.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죠. 회장실에 다시 앉아있으니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임원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서연이뿐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의무적인 인사였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태양그룹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왠지 공허했어요. 예전같이 열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혜 씨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하고 계실까?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정혜 씨는 핸드폰이 없거든요. 아빠, 저녁 같이 드실래요? 서연이 들어왔어요. 그래, 어디서? 집에서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지만 지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정혜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였어요. 서연이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아빠, 왜 안 드세요? 아니야, 맛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 정혜 씨 음식만 못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정혜 씨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보는 꿈이었어요. 아저씨, 별이 참 많네요. 정혜 씨. 깨고 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안동으로 향했어요. 회장님, 갑자기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있어.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에 올랐어요. 4시간을 달려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정혜 씨 집이 보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혜 씨.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없나? 이웃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 찾아? 정혜 씨 찾는데요. 아, 정희가 서울 갔어. 서울요? 응, 며칠 전에 딸이 데리러 와서 같이 갔어. 허탈했어요. 정혜 씨를 만나러 왔는데 언제 오세요? 글쎄, 아들 집에서 살기로 했다던데. 정혜 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혜 씨도 떠났구나. 이제 정말 혼자 내 회장실로 돌아와도 공허함만 컸어요. 한 달 후 정말 우연히 정혜 씨를 만났어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였어요. 정혜 씨. 어머, 아저씨. 반가운 재회였어요. 서울에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에요.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그렇구나. 어떠세요? 그럭저럭요. 그런데 아저씨는 회장님 되셨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다시 회장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제자리 찾으셔서. 하지만 정혜 씨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지 서먹했어요. 정혜 씨, 저 아저씨, 이제는 회장님이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정혜 씨를. 아저씨, 그만해요. 정혜 씨가 일어섰어요. 저는 그냥 시골 할머니예요. 아저씨는 회장님이고요. 정혜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권력을 되찾았지만 진짜 사랑은 잃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회사 일은 순조로웠지만 마음은 계속 공허했어요. 매일 밤 정혜 씨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어느 날 결심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회장직을 사임하려고 해네.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야 다 되찾으셨는데.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 나이 65세에 깨달은 게 있어. 뭐요?
권력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혹시 그 시골 할머니 때문에요? 서연이가 눈치챘어요. 내가 어떻게? 뻔해요. 요즘 아빠 표정 보면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회사는 제가 맡을게요. 대신 아빠는 사랑을 찾으세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정혜 씨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혜 씨,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 곁에서 살고 싶소. 정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회장도 아니고 그냥 강도현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작은 마을로 돌아갔어요. 65세에 찾은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이었어요. 권력을 잃었지만 인생을 얻었어요. 정혜 씨와 함께라면 무엇도 부럽지 않았어요.